안녕하세요. 시골 사는 영어 강사 앨리스예요. 오늘은 제가 여태까지 영어를 공부하면서 와, 나 진짜 많이 늘었다 라고 느꼈던 지점들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영어를 어떻게 공부하면 실제로 실력이 느는지 제가 추천하는 방법까지 같이 말씀드릴게요. 사실 저는 영어를 처음부터 좋아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실력이 확 늘었던 순간에는 공통점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하나씩 얘기해 볼게요. 지금도 기억에 남는데 제가 영어를 처음 좋아하게 된 건 초등학교 저학년 때 했던 그 눈높이가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 선생님이 정말 예쁘셨는데 저를 엄청 칭찬해 주셨어요. 앨리스는 영어 잘하네? 이 동네에서 제일 잘하는 것 같아. 이 말들을 진짜 자주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는 그때부터 영어를 좋아하고 선생님한테 칭찬받으려고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대형 회화학원 그리고 작은 학원들도 많이 다녀봤는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들도 결국은 제가 칭찬을 많이 받았던 수업이더라고요. 우리는 자꾸 의지로 버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좋은 감정이 남아있어야 그 행위를 좀 지속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수업들에서 느꼈던 좋은 감정으로 지금까지 이 일을 하게 된 것처럼요. 그래서 여러분도 영어 공부를 너무 어렵다, 괴롭다 생각하시면 오래 못 가는 것 같고 좀 내 성향과 잘 맞는 선생님을 찾고 혹은 칭찬이나 서로 격려를 좀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영어가 확 늘었다고 느꼈던 순간이 그 중고등학교 때 입시 공부할 때였어요. 그때는 맨날 단어 엄청 외워야 되지, 듣기 해야 되지, 독해해야 되지, 진짜 스트레스고 벅차다고 느꼈던 것 같은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제 인생에서 그때만큼 영어 인풋이 많았던 시기가 있었나 싶어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단어들 중에서 90% 정도는 아마 그 시절에 외운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신 공부할 때는 본문을 아예 통으로 외우는데 그 과정에서 다양한 표현들을 기억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엄청난 양의 단어 암기, 그리고 듣기, 독해를 하면서 영어에 노출됐던 경험이 저의 영어를 엄청 성장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영어는 인풋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무조건 많이 듣고, 읽고, 따라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취업 준비할 때 영어 점수 필요하잖아요. 영어 말하기 시험이 오픽도 있고 IELTS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제 주변에서는 토익 스피킹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학원 다니면서 토스를 땄는데 다른 시험들보다 토익 스피킹이 진짜 회화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이 토익 스피킹 시험의 특징이 대화의 템플릿을 외우고 거기에 상황별로 표현을 바꿔서 쓰는 거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템플릿을 계속 외우고 그걸 내 상황에 맞게 말하는 연습을 정말 수도 없이 하게 됐어요. 문장을 단어로 만들고 떠올리는 게 아니라 아예 구조나 표현 자체가 입력이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영어를 말할 때 그냥 단어 하나하나 떠올렸다면 그 이후부터는 표현이 좀 덩어리 단위로 나오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쉐도잉도 정말 제가 추천하는 방법인데요. 예전에 하루 종일 정말 쉐도잉만 하는 학원도 다녔었는데 실제로 외국에서 쓰이는 표현들을 계속 무한반복하다 보니까 문장 자체가 익숙해지고 발음도 교정되고 이 영어의 리듬 자체가 몸에 들어오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영어를 단어만 외우는 것보다는 표현을 통째로 익히는 게 진짜 도움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그는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문장을 말로 한다고 떠올려보면 그는 he, 뭐뭐 할 것이다, will, 않을 것이다니까 will not, 그 다음에 come 이렇게 해서 he will not come 이렇게 문장을 만들죠. 근데 저 같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I don't think he's coming. 이 표현도 제가 언젠가 쉐도잉을 통해서 머릿속에 입력을 해놨던 표현 같은데 이렇게 어떤 말을 하고자 할 때 막힘없이 입력된 문장이 통째로 나오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버벅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한국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들이나 머리에 이미 있는 표현들을 주로 꺼내서 쓰듯이 영어도 이 표현의 풀을 좀 더 늘려놓아야 자연스럽게 막힘없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제 영어 인생의 활용 점정은 호주 워홀이었어요. 한국에서 꽤 오랜 기간 동안 끊임없이 영어를 공부했었는데 사실은 이게 머릿속에만 있고 영어를 말할 상황이 별로 없기도 했고 한국에서 영어 발음을 제대로 하는 게 좀 민망할 때가 많잖아요. 제 괜히 혀 굴린다, 오버한다 막 이렇게 남 시선 의식하게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호주에 갔을 때는 영어를 말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환경이었고 생존을 위해서라도 영어를 제대로 말해야 했어요.
오히려 발음하는 걸 어색해하면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냥 계속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영어 발음할 때 부끄러움도 사라지고 영어를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한국에서는 영어가 약간 기술이나 능력으로 여겨졌는데 호주에서는 진짜 도구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잘해야 한다는 압박보다는 내 생각을 전달해야 한다는 그 감각이 커지니까 오히려 말이 더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꼭 외국이 아니더라도 영어를 하는 게 당연한 환경을 만들어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경험이라 생각해요. 주변에 영어회화 스터디들 있으실 거예요. 지역별로. 동네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꼭 나가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문법 공부는 고등학교 공부할 때 마지막으로 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문법 공부를 다시 하고 있는데요. 학생 때 했던 거랑은 느낌이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문법이 그냥 시험용 규칙처럼 느껴졌다면 지금은 회화를 좀 더 자연스럽고 고급스럽고 정교하게 다듬기 위한 도구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요즘에 문법이 필요 없다 이런 말들도 좀 많이 들리긴 하는데 저는 문법이 절대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초반부터 너무 복잡한 문법을 파고들면 영어가 너무 재미없고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진짜 기본적인 문법만 익히고 실제로 말하고 듣는 경험을 많이 쌓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영어가 익숙해졌을 때 그때 좀 다듬는 용어로 쓰면 문법이 훨씬 더 잘 들어와요. 자, 정리하자면 여러분도 영어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 성향에 맞는 선생님을 찾아서 함께 공부하면서 좋은 경험과 감정을 남겨보세요.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거예요. 또 단어만 따로 외우기보다는 짧은 표현이라도 통째로 따라서 말해보세요. 쉐도잉 하는 거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날 잡고 듣기, 읽기 등 인풋을 확 늘려보는 경험도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문법은 기본 틀을 잡고 정교화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과하게 이론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필요한 문법을 그때그때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영어는 사실 단기간에 확 늘지 않죠. 저도 돌아보면 작은 경험들이 계속해서 쌓였던 결과인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한 이런 요소들을 여러분들의 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이게 되면 여러분도 분명히 어느 순간에 나 예전보다 좀 영어 잘해진 것 같은데? 이런 순간이 꼭 올 거예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제가 실제로 효과봤던 쉐도잉 방법이나 영어 표현 외우는 루틴도 한번 소개해볼게요. 안녕!